미국 대선이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확실시 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눈치채고 쓸어담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로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함께 공부했다시피 트럼프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시장은 확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자금이 쭉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금리와 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히나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트럼프가 되면 진짜 한국 주식시장이 무너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관련된 자료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크게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확실히 최근 들어 좀 쓸어담고 있는 주식이 있다 보니 이 주식은 또 무엇인지 함께 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같이 봤던 자료이죠. 트럼프 트레이딩이 실질적으로 자산시장에 나오면서 트럼프 수혜주 쪽에 자금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금, 은, 코인 등 화폐 대체 상품이 수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금 선물 가격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뚫어주고 있는 상황, 또 비트코인 마저도 사상 최고치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시 입장에서는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좀 커지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번 달 초부터 쭉 단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4.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달러 강세 흐름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도 보시게 되면은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급반등하고 있는 환율이 어느새 지금 1,400원대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확실히 현재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확실시 보고 있고 그쪽으로 돈의 흐름이 확실하게 지금 팍팍 꽂히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적자 그리고 관세가 계속 커질 것을 시장이 우려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감세 정책까지 한다고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지 않겠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금리 인하 시대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물가가 다시금 높게 형성이 되다 보면은 금리를 쉽사리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의 지연 가능성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생기게 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러한 현상이 최근 자산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은 좀 위축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는 것과 역여관계를 주식시장은 가져가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특히나 또 한국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겠죠. 최근 한국 증시가 특히나 좀 흔들리고 있는 배경이 이러한 이유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든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든 여러모로 우리가 이 금리의 상승만큼은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좀 파악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석 방식이죠. Why, How, What.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 포인트, 기준을 잡을 수가 있죠. How. 마지막 최종적으로 What. 그래서 뭘 살까? 내지는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Why, How, What 분석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저희 트레이드 마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첫째, 앞서서 봤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높게 본 투자자들이 많아지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생각보다 경기가 견조한데, 자, 경기가 좀 탄탄하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금리를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내리지 않아도 될 만한데
로 해석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금리를 뭐 예를 들어 5번에서 뭐 6번 내리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경기가 탄탄하니까 뭐 한 3-4번만 내려도 되겠다 하면서 특히 이제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또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3번이 2번이랑 좀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최근에 연준 의원들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점진적의 반대말이 뭘까요? 급진적이죠. 빠르게 금리를 당장 가파르게 퍽퍽퍽 이렇게 내리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좀 쉬엄쉬엄 차근차근 내려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뭐 2%대까지 좀 근접하는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경기가 탄탄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금리를 급격히 내렸다가 물가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오게 돼버렸을 때 증시가 또 크게 충격에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급할 게 뭐가 있냐. 일단 천천히 차분하게 시장 보면서 하자. 이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워낙 금리를 여러 차례 내릴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속도를 좀 낮추자라는 이런 발언만 나오더라도 금리가 좀 뚝 떨어지다가 단기적으로 반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다 맞물리게 되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번 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쭉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금리 상승의 또 배경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아까 보셨던 거, 견조한 경기, 마지막 세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금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의 승률이 보시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최근 단기적으로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시장에 작용하고 있으면서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유를 알았죠. 왜 Y, 금리가 왜 오르느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금리를 좀 봐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했다시피 이제 계속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다시금 좀 떨어지는 안정세를 보일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비중을 좀 줄이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겠고 반대로 금리가 재차 하락 안정화를 보여준다면은 다시 주식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볼 대응 전략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보고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과거 트럼프 당선 때는 어땠을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거 2016년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기 때. 이때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빨간색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선된 이후로는 오히려 금리가 쭉 하락 안정화를 가져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 요거 S&P 500 지수가 파란색입니다. 증시죠, 증시. 증시는 어땠었느냐? 금리가 단기적으로 쭉 가파르게 오를 때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오히려 증시는 우상향하더라.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즉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금리도 오르고 증시도 좀 흔들렸겠지만 오히려 당선된 이후로는 금리가 안정을 찾고 증시도 무엇보다 올라가더라. 요거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장기 국채 금리의 단기적인 상승 요인 중에 또 가장 큰 요인인 트럼프 당선 효과 요거에 대해서 오히려 당선된 이후로는 금리도 좀 안정을 찾고 증시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한번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트럼프 집권 당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에는요 회색이 미국의 기준 금리입니다. 보시면은 트럼프 집권 이후로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금리가 올랐었다가 안정을 찾고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국면이에요? 지금은 금리 인하 국면이에요. 사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당장 금리 인하가 됐던 이 기조를 깨고 야, 금리 인상해야 돼 라고 가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되고 어찌됐든 중장기적인 방향에서의 금리 인하 방향성이 깨지기는 쉽지 않단 말입니다. 연준 의원들도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금리를 인하하던 것들을 다시 인상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인하인데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속도를 좀 조절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더 추세를 보기 위해서 주봉을 봤습니다. 주봉을 봤더니 이러한 추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차트상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에 이만큼 금리가 단기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쭉 금리가 하락 안정화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금리가 이게 추세를 만약에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상단의 저항을 받고 다시금 이내 안정을 찾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오르는 게 트럼프 기대 효과로 인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과거 트럼프 당선 시기 때도 단기적으로 급반등한 금리가 당선 이후로는 오히려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러지 않으란 법이 없고 더불어 그때는 심지어 금리 인상기였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기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시장의 단기 조정 좀 흔들릴 때 이 시기를 이제 분할 매수의 기회로 본다면 무엇을 사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앞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를 차라리 사모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주도주가 뭐냐라고 봤을 때 특히나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가 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방산, 조선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또 대표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센 건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약바이오를 지금이 좀 단기적으로 금리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고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릴 때 가장 주된 이유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금리가 인하될 때의 수혜주다. 그 말인즉슨 반대로 금리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어떨까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라면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힘이 단계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살짝 좀 빠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앞전에 풀업 봤듯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금리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으니 중장기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고 그 가운데 핵심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또 좋아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시면은 이번 달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 급반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제약바이오가 좀 흔들렸죠. 이러한 상황에 전 세계의 자금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면서 금리도 올려 트럼프 관련 수혜주도 올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 내에 외국인들이 유난히 많이 쓸어 담은 주식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참고를 많이 합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드번호 0763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각각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샀는가 또 기간이 얼마나 많이 샀는가 합산 얼마나 많이 샀는가 요거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쪽으로는 자 외국인들이 이번 10월 오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쓸어 담았냐를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피 쪽으로는 참고로 공통된 섹터가 크게 딱 눈에 띄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도 외국인들이 많이 쓸어 담았는데 좀 더 눈에 띄는 건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10월 오늘까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모은 주식이 무엇이느냐? 압도적인 1등이 알테오젠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ABL 바이오, HLB, 그 다음에 펩트론, 그 다음에 네이처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쓸어 담았다라는 게 한눈에 딱 보이시죠? 어때요? 공통점이 뭐죠? 제약바이오죠. 맞습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특히나 제약바이오를 많이 사먹고 있어요. 아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 제약바이오의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0월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쓸어 담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외국인들이 그만큼 국내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로 내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타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흔들릴 때를 틈타서 좀 사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뜩이나 지금 주식시장이 주도주의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 또 흐름을 딱 받아가면서 제약바이오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제약바이오를 차근차근 또 사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약바이오 월간 수익률 이제 평균 자료가 있는데 10월까지가 보통 9, 10월이 제약바이오가 안 좋고 11월, 12월이 또 제약바이오가 좋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10월이 끝나가고 있는 무렵 11월, 12월 제약바이오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하면서 차근차근 좀 사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특히나 한국 주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한국 증시가 무너지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바로 직전, 현재죠 사실상. 바이든 정권 때 그리고 이전에 트럼프 1기 때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 즉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승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면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됐냐? 엄청 올랐죠?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올랐어요. 근데 바이든 집권 때는요, 미국 주식 올랐는데 한국 주식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지려면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때 좋고 트럼프 때 안 좋았어야 이 전제가 이제 성립이 될 건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트럼프 때 오히려 한국 주식 좋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요. 전제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것만 봤을 때는 또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때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았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주식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크게 유동성, 금리와 그 다음에 경기입니다. 경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와 경기 사이클 나타낸 자료인데, 보시게 됐을 때 미국 대통령과 상관없이 한국 주식시장은 결국 경기 사이클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좀 더 시장이 위축되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사실상 주식시장을 볼 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경기와 금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과거 집권 당시에도 1, 2, 3, 4년 차 때를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1년 차 때 연간 코스피 수익률이 플러스 좋았습니다.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경기가 좋았어요. 반대로 금리는 인상기였기 때문에 통화정책적으로는 증시에는 별로 안 좋았죠. 그 다음에 2년차 때는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봤을 때 경기도 안 좋았고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집권하느냐를 떠나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3년차 때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좋았는데 이때 어떤 특징? 경기는 안 좋았지만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더라. 마지막 이제 4년차 때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이때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 완전히 그냥 돈을 뿌려버렸죠. 그 가운데 또 경기도 매우 좋았고요. 이게 다 고루 겹쳐지면서 증시가 폭발적인 또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결국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라볼 때는 경기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금리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오를 거면 주식시장이 좀 안 좋고 상대적으로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확실히 좋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트럼프가 되냐 마냐 이거보다도 결국 금리가 떨어질 거냐. 지금은 특히나 금리 인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느냐. 이것과 함께 경기는 그에 따라 어떻게 좀 좋아질 거냐.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 물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다만 증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보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우리나라도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또 이번에 지금 또 실적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잘 벌 거냐. 우리나라 GDP 좋아질 거냐. 글로벌 경기 흐름 좋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본질적인 포인트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어보죠. Why? 지금 주식시장 왜 흔들리는가? 금리, 환율이 오른다. 왜 금리와 환율이 오르지?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시장이 너무나 크게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how? 이거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 결국 금리가 계속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당선 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당선 직전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당선된 이후로는 좀 안정을 찾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기준금리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 방향성에 좌지우지 되더라, 금리는. 근데 지금은 어느 국면이 있느냐? 지금은 미국 대선을 당장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 플러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그러면 대선 이후로 금리가 안정화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하락 안정화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즉 금리가 앞으로 점차 인하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또 메인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역시나 지금 시장의 주도주의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인 제약바이오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쓸어담고 있는 주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종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저는 제약바이오를 지금 흔들리는 장세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보는 거고 더불어 주식시장 트럼프가 되던 말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방향성과 경기에 대한 방향성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금리를 계속 내릴 건지 플러스 그 가운데 경기는 어떻게 좋아질 건지 이게 앞으로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멤버십에 함께 공부하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여러 차례 많이 강의를 하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팬딩 또 부자TV 멤버십 가족분들께 최근에 제약바이오 최종 끝장 강의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와이아와 저만의 또 인사이트 분석글 칼럼도 이렇게 써드렸는데 야 제가 주말 동안에 썼는데 굉장히 쭉 길게 엄청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멤버십 가족이 되셨는데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이번 10월이 다 가기 전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 10월이 거의 마지막 제약바이오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 와이아우와 좀 순서대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투자로 벌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자TV 또 멤버십 가족이 같이 또 되셔도 좋은데요. 멤버십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팬딩 부자행복이 멤버십에 함께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밑에 보고요. 부자행복이 멤버십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쭉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고 마음에 드시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이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족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자율이니까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겠다라고 모인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고 실행해서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을 더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책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영상 쭉 보시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선택적으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100% 정답이 없어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잡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만의 성과를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뿅!